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수주주들 중심으로 아주 오랜만에 급 반등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피도 빠르게 2080포인트 선까지 회복세를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수출주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어제 빨간불을 켰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수급입니다.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좀 부담이 되나 보죠? 예, 뭐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이제 환차손이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따라서 지금 그 환율이 이제 뭐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이제 달러로 이제 바꿔야 되는 이러한 그 부분들이라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지금 뭐 코스피 시장에서 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가 좀 어려운 또 외환 시장의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투신권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수익률 게임을 좀 진행을 좀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의 매수는 뭐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기관들이 어느 쪽 시장을 갖다 현재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가? 지금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이러한 그 낙폭과 대형주를 현재 그 매수를 해주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강한 코스닥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기관들의 지금 매수는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뭐 시장, 뭐 양시장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뭐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전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차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름대로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달러 대비했을 때 원화의 환율이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제 1160원대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2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보시나요? 뭐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지금 현재 미 달러의 그 가치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쪽에서도 지금 강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달러의 강세 현상 부분들이 우리 그 원화에도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그 이렇게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뭐 정부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 대응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재 뭐 대응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그 상황도 아니고 뭐 그럴 뭐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휴가철을 맞이를 해서 이 수출 기업들의 이 내고 물량 출에도 현재 좀 뜸한 이러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좀 더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MC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과 이 달러의 뭐 추이는 뭐 굉장히 또 밀접한 관련을 지금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러한 그 전망들이 뭐 여전히 어떤 뭐 확고하게 뭐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달러의 강세 부분들은 지금 이 현재의 그 원달러 환율의 이러한 그 상승의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현재 어떤 이 환율의 이 가파른 상승의 흐름 뭐 잠시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기술적으로는 아마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조적으로는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뭐 상단은 또 제한적일 것으로 환율시장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조선주뿐만 아니라 자동차주들이 급 반등세를 시현했는데 이게 또 바닥을 확인하면서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자동차주가 어제 뭐 난리가 났었었죠. 니네들이 웬일이냐 할 정도로 뭐 네네. 굉장히 뭐 강한 이제 흐름들을 보였었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환율이 이제 강하게 이제 상승하면서 이 수출 기업들에게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가뭄 속의 담배와 같은 이러한 효과를 갖다 가져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 뭐 자동차주들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뭐 조선주도 굉장히 좀 노이즈가 심했었었는데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그 낙폭과대에 따른 그 강한 어떤 그 바닥에서의 반등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환율의 어떤 효과 부분들도 지금 원화의 어떤 그 원화 약세보다는 어떤 엔화 약세가 좀 더 가파르게 될 경우에는요, 이 환율 효과가 이 수출 기업들에게 좀 그 바로 그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좀 반감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고 그리고 좀 실제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좀 실적 시즌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오늘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 때문에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때 그 실망스러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감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어제 그 자동차주와 어떤 조선주의 강한 바닥에서 급반등 부분은 바닥을 확인했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환율 효과에 의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좀 다소 해소가 되면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전 현재 바닥이다라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공략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들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여기서 좀 더 강한 어떤 튀어가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좀 물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턴어라운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완전히 가시화시켜주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전까지 또 이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게임주들이 아주 오랜만에 재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종목별로도 선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예, 뭐 게임주 내에서 종목별 차별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실적도 있고요. 또 게임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신작 출시에 따라서 그 신작이 얼마만큼 이제 주가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게임 업체들이 뭐 워낙에 이제 경쟁이 경쟁이 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뭐 마케팅 비용이 뭐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실적과 관련해서 어떤 그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실적보다는 역시 그 게임주의 특성상 어떤 그 신작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어떤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게임주를 선택할 때는 역시 그 신작 모멘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뭐 게임주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국민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애니팡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 또 향후에 지금 애니팡 막고가 지금 출시가 현재 지금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저는 뭐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뭐 썬데이 토즈 정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안에서도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애니팡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썬데이 토즈에 대해서 유망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시장은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신하지 않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죠. 예, 뭐 오늘 그 뭐 시장의 흐름, 뭐 전망을 뭐 말씀드리기 앞서서 뭐 최근에 이제 강했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화장품주들이 어제 그 낙폭까지 대형주들이 급등하자 보니까는 좀 약간 이제 소외당하는 흐름이었었는데 저는 아직도 이들 종목들의 그 시장 그 주도력, 시장 장악력은 여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삼진제약의 경우에는 다른 제약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본업에서 좀 안정적인 이러한 그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특히 그 연간 영업이익률이 지금 15%에 달할 정도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그 제약주들과 뭐 제약주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하면 삼진제약은 실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으로 뭐 항혈전제 수출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높은 배당 성향과 또 신약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구 건조증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임상 그 일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는 또 이러한 그 신약 그 시작 개발 모멘텀도 충분히 그 발휘가 될 수 있는 삼진제약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삼진제약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